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잠깐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란 듯이 또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여전히 거침이 없는 모습입니다. 네, 자 1월 FOMC를 무난하게 넘겼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오전장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양시장 모두 오늘도 빨간불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실적이라는 이 굵직한 이벤트도 잘 넘겼고 순환매가 더해진 시장의 모습인데요. 지금이 또 종목별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략과 종목 저희 준비해뒀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안내되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8181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목요일 팀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준혁 파트너 그리고 임종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또 목요일에 파트너분들이 가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스마트하신 분들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이 실적의 힘과 미래의 성장 동력하는 섹터들이 좀 맞물린 굉장히 또 힘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보시는 한 줄 평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보시는 오늘 장 키워드 자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상승 파티는 계속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한데요. 네. 예, 그래도 이제 1월 달에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템포 조절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가격 조정이 막 딥하게 전개되는 국면은 아닌 것 같고 적당히 조정받고 방향성 탐색하다가 다시 이제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가 이제는 5천선이 지지선이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제 5천선을 돌파하자 언론에서 이 코스피의 강세 흐름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했고 네. 은행에 있던 자금이 지금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 그래서 이런 대기 자금이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뭐 2월 달에 조정을 받더라도 깊은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워낙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슈퍼사이클에 이 정도 스케일 큰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적이 없잖아요. 다 처음 겪는 경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첫 경험이 너무나도 낭만적이고 황홀한데 반도체 업황이 꺾이지 않는 한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또 로봇하고 바이오주들이 요즘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근데 그 테마 안에서 이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이 테마 안에서도 키 맞추기 상승률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은 2월 달에 조정을 받고 그동안 덜 오른 종목 중에서 로봇 시장 성장의 진짜 수혜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다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고 네. 또 신고가 돌파한 다음에 다시 조정받고 그동안 쉬었던 로봇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하는 이런 키 맞추기 상승 장세가 2월 달에 더욱더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테마주 내에서 아직 덜 오른 기업들을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상승 파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만 1월 달에 워낙 올라서 6월 달은 조금 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오늘 장 총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입틀막입니다. 이틀만. 예, 아마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컸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2% 이상 상승을 했고,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반도체가 가겠구나, 혹은 오전에 반도체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헉 그러면서 이 틀막을 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변동성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린이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걱정되는 게 사실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오늘 흐름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0.8% 정도 조정이었고 SK 하이닉스는 1.6% 정도 상승,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7.4% 정도 올랐는데 묘한 것은 세 종목 합산 외국인 매도가 2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누가 이 종목들을 지켜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가 종목을 지켜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좀 힘들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다 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들 비중이 높아지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팔았다라는 부분은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고점 부분에서 지금 많이 커졌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뭐 한쪽 방향으로 위로 그냥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박스로 갇힌다든지 혹은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415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이 그래도 꽤 많이 매수를 했는데 왜 개인들이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는 아시다시피 ETF로 네. 이제 자금 유입 부분이 일단 있다 보니까 코스닥 부분은 코스닥의 기관들도 개인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장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일부터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시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1조 정도 팔았다라는 부분은 약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임종혁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향후에는 반도체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또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서 내일 시장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코스피도 코스피입니다만은 뭐 방금 전 화면에 나갔지만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 날 3천 스닥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5거래일 연속 네.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뭐 매일 조 단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참잘 부분은 이거 기관 매수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코스닥 ETF를 개인들이 사게 되면 거기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죠. LP 물량들이 이제 그 물량을 해치를 하는 가운데 네. 금융투자권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순매수가 원래 들어오거든요. 기계적으로 하니까 지금 기관들이 막 코스닥을 사고 있다 이렇게 조금 착시 효과가 지금 있는데 네. 사실은 개인들 코스닥 ETF 순매수에 따른 기관 유동성 공급자들 물량이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수도 계속해서 사실 뭐 고점에 경신했다 저희가 매일매일 거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내일이 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을 위한 키워드 또 두 분께 들어봐야겠죠. 자, 내일장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뭔가 좀 약간 그래도 좀 시장은 조금 이제 실 가능성 예. 또 눌림목도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자, 내일장 키워드는요? 2월달 눌림목 발생 시 공략을 해야 되는 섹터는 슈퍼사이클이 장기화되고 있는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유심히 챙겨봐야 될 섹터는 반도체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혁명이 이끄는 역대급 호황 국면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HBM이 그 업황 호황의 어떤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 쪽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범용 메모리 생산의 이제 한계점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 메모리 쇼티지 이슈는요 아마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고 전력기기 업황도 AI 혁명 속에서 아주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노화된 전력망 교체 주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증설 관련 전력 인프라 구축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역대급으로 업황이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참고로 초고압 변압기 공장은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것 같고 변압기 가격은 이제 부르는 게 값인 그런 공급자 주도의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조선 업황은 말해 뭐합니까? 업황이 정말 좋습니다. LNG 운반선 수요 견조하고 또 환경 규제는 또 강화될 거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대규모 발주 스토리가 올해 내년 그리고 계속 부각될 것 같고 또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 조선은 원래 상선 위주로 성장을 했는데 특수선 성장 이슈까지 이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조선 업종은 창립 이래, 창사 이래 가장 멋진 업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조선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만약에 2월달 템포 조절 국면에서 눌림목이 부장하게 잘 만들어지면 그때 공략할 경우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자 기준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작년 추정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 20배 지금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은 158배 들어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미래 실적을 왕창 많이 내면 뭐 지난 실적 대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좋은데 또 과일이다 보니까 전략 세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키워드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방금 이제 말씀해드렸던 변동성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요즘 시장이 개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나 묘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생각을 하실 때 요즘 시장이 좀 묘한 게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지수가 강하게 당겨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최근에 우리 환율 관련해서 이제 달러와 약세 기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일본 엔화의 이제 강세 부분을 이제 일본과 미국이 연합을 해서 뭘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도 있다 보니까 엔화가 굉장히 강세로 많이 움직였고 우리나라 환율도 굉장히 좀 강세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원화가 이제 강세로 바뀌었고 추세적으로도 지금 강세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거의 뭐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으로 보면은 21일부터 시작해서 원화가 강세로 갔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2천억 한번 매수를 하고 8천억 한번 매수를 한 반면에 9천억 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1조 7천억 정도를 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원화 강세 부분은 외국인 매수를 불러온다라는 부분도 지금 조금 맞지 않는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 그 투자 은행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팔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 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일단 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네.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매도 부분이 계속 나온다면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부분 그리고 시장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실 때 오늘도 우주항공 관련된 묘한 얘기가 일단 있는데 스페이스X가 6월달 정도에 네. 상장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이제 생일이 6월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도 좀 나오던데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우주항공 섹터들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ETF 하시는 분들은 그냥 ETF로 몰고 가시되 종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시 장이 딱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한 10시 언저리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안에 어떤 이슈로 종목이 도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들도 대부분 한 10시 언저리부터 돌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내일 외국인의 매수가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는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내일도 계속 상승이 조금 이어지거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이 눌렸을 때 살펴볼 세 가지 실적이 굉장히 좋은 섹터들은 전력기기, 조선 반도체 이렇게 체크해 주셨으니까 이 세 가지 섹터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반상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임종혁 파트너께서 그동안에 참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난주 일단 소개해 주신 네. 삼성 SDI 그래도 이거 워낙 요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네.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삼성 SDI 보시다시피 상승률이 적죠. 그래서 매력이 있습니다. 뭐 제가 소개해드리고 50%, 70% 오른 종목은 이론적 목표가에 근접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지만 네. 제가 설명해드리고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사가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도에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양산이 되면은 초초초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동사가 선점하게 될 것 같고 또 언젠가 시차를 두고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는 그런 흥미진진한 스토리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동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을 시켜서 미국 ESS 시장 성장의 진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리튬 인산철 기반의 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또 ESS 시장에 추가적으로 이제 멋지게 침투할 수 있는 흥미진진 스토리가 있고 또 468의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서도 성장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긍정적인 뉴스와 이슈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면서 멋진 수익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강준혁 파트너 나오시면 그래도 삼성전자 한 번은 또 얘기 듣고 가야죠. 예.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160%를 한번 넘었다가 현재는 한 154% 정도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를 언제 팔아야 되나 지금 조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네. 154%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익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 수익 많이 났으니까 밀려도 난 들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묘한 흐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요거부터 요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들 의견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20만 원, 26만 원, 24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증권사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 의견도 다 내고 있습니다. 기관들 애널리스트들은 계속 매수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으면 기관들은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기관들은 사야 될 겁니다. 네.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주리님 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관들은 계속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량을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한 2만 원 정도의 슈팅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의한 슈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물량 자체가 빨리 기관들이 다시금 메꿔주지 않으면은 삼성전자는 한 번은 눌림을 주고 갈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내일 당장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삼성전자 기준가 하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9,500원 일단 잡으시고 15만 9,500원이 깨지면 일단은 가지고 수익 났던 부분 아까 154% 정도 수익 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좀 챙기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해 드립니다만은 기관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물량을 빼는 경우에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긴장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살짝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아까 또 채팅창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 있었는데 가격대 짚어주신 거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만 9,500원 잘 리스크선으로 다뤄주시고요. 우리 삼성 SDI도 오히려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겠다.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리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제는 코스피 6,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세 시나리오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부탁드렸는데요. 강준혁 파트너 오늘 큐리오시스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파트너는 SKC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큐리오시스와 SKC. 자, 먼저 임종혁 파트너의 SKC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네. 좀 움직일 때도 되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인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 반도체 배터리주 내에서 덜 오른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되는데 동사는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가 앱솔릭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유리기판 사업이 동사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은 고성능 컴퓨팅의 이제 필수적인 그런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빅테크 그 인증 단계까지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고 올해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이제 목표고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발생되는 시점은 내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사업 덕분에 내년에는 실적이 꽤 화려하게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랑 좀 경쟁 관계에 있는데 삼성전기보다 1년 정도 앞서서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선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동사의 자회사 중에 ISC라는 기업이 있어요. 똘똘한 상장 자회사인데 AI 가속기 플러스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기에 연동돼서 실리콘 러버 소켓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C 덕분에 또 연결 실적도 어느 정도 선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자회사 SK 넥실리스를 통해서 동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의 대규모 적자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SK 넥실리스인데 동박 업황이 인간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좋아질 것 같고 네. 동박 그 생산 기지를 말레이시아로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생산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됐지만 말레이시아 생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원가율이 올해는 통제가 될 거고 만약에 말레이시아 공장 동박 공장 가동률이 75% 근접하게 되면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박 사업은 동사의 이제 작년 기준으로 아킬레스건이었지만 앞으로는 또 업황 턴어라운드 인해서 흑자 전환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와 이 반도체 이 두 가지 부분을 모두 품고 있는 동사가 언젠가는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전개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그냥 생긴 게 딱 이게 차트를 이제 생김새를 보는 거잖아요.
외모가 겸손해요. 자기가 잘난 거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네. 잘생겼는데 잘생긴 거 몰라요. 185cm에 절세 미남인데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가 약간 좀 인기가 없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 종목은 미남이고 그리고 또 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 동사 현재 시점 동사의 1차 저항 라인은 14만 원 전후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4만 원을 뚫을 수 있어요. 14만 원을 뚫으면은 이런 느낌의 상승 파동이 미래에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만 원에서 막히면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1차 목표가를 14만 원 전후로 설정하시고 14만 원을 대량 거래 장대항보로 돌파하면은 목표 주가를 그때 가서 의미 있게 상향 조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갑자기 막 차트를 보면서 외형을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잘생겼답니다. 네. 잘생긴 종목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큐리오시스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시나요? 요거는 이제 아까 보니까 차트가 진짜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리오시스는 좀 이쁜 종목으로 네. 말씀을 해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6,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2026년 목표가 원래 4,500포인트였는데 이걸 올렸어요. 5,200포인트로 올렸는데 지금 지수가 벌써 5,221일이니까 여기서 멈춘다 이런 얘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다 맞아 떨어지면 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만으로 일단 5,500포인트까지는 일단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매크로 환경 중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낮춰주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한 2% 언저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6,000포인트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업종을 찍었습니다. 네. 이 업종을 사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아까 이제 임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산업재 그리고 자동차 부분이 우리가 원화가 약세로 가기 시작을 하면 그래도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 어떤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재라든지 자동차 사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증권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기 안에서는 이미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서 네. 저는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금리가 좀 낮아지기 시작을 하면 바이오 섹터가 네. 나쁘지 않거든요.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돼서 큐리오시스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요.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임상에 대해서 뭐가 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이 큐리오시스라는 종목은 그하고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신약 개발하는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자동화 설비 부분에서 신약을 투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에 의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원래는 사람이 계속 보고 있어야 될 건데 네. 그걸 자동화로 카메라로 계속 찍어주는 이러한 부분도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이 어떤 성분,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하는데 원심 분리기를 돌리기 시작하면 불순물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실험 부분이 약간 좀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세스 2025에서 혁신사항 2개를 또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아직은 이제 뭐 적자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빅파마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흑자 전환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가 왜 이쁜지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네. 주가가 하락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이제 처음 턴을 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우리 주린이 분들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게 제가 이제 아까 삼성전자 뭐 100% 이상, 현대차 100% 이상 수익 날 때 항상 요 모양을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큐리오시스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모건 스탠리 얘기가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는 올해 우리 코스피 전망을 기존 4,500에서 5,200으로 끌어올렸다. 지금 5,200인데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뭐 좀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쨌든 지금 5,200이다 보니까 조금 뻘쭘해서 그런지 등락 범위를 또 설정을 해줬어요. 4,200에서 6,000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다. 아니 그냥 위로 800 아래로 1000인데 네. 뭐 이럴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은 안 돼도 되지 않을까? 이거 뭐 모르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제가 들었을 때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6천까지 간다면 그 조건들을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쪽은 조금 올랐으니까 살짝 다른 관점에서 바이오 그 안에서도 임상이랑 조금 거리가 위험이 조금 덜한 큐리오시스 짚어주셨고요. SKC도 이 자회사들의 힘을 좀 얻고 반도체와 배터리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날아갈 수 있는 잘생긴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무벡스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가 35,600원입니다. 비중은 35%인데 손절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손절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뭘 할까요? 일단 지금 이 종목이 투자 위험 종목이거든요. 투자 위험 종목 지정 해제 되면은 단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정 해제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시총이 퀀텀 점프했습니다. 올해 진짜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더 빠져야 정상인데 워낙 이런 스마트 물류, 스마트 팩토리 시장 진짜 수혜주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크다 보니까 적당히 조정받고 이제 뭐 위험 종목 해제된 다음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고중량 무인 운반 로봇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독보적 지위가 있고 기술적 혜자도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공정 자동화의 뭐 숨은 주역이기도 하고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에 있어서 동사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수주를 많이 따냈고 그 수주받은 것들이 이제 올해 매출로 많이 인식되면서 올해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는 돈보다 확실히 시총은 큽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3조 6천억 대거든요. 참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대 수위는 높지 않으나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동사가 그 1월 23일 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됐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올망졸망한 단봉형 캔들이 옆으로 쭉쭉쭉 붙으면서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기준 핵심 지지선은 3만 원입니다. 3만 원 위에서 조용히 거래되다 보면은 이제 위험 종목 해제될 것 같고 그럼 자연스럽게 반등하겠죠. 그러면 1차 저항 라인이 4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이 장대 음봉의 이 무시무시한 장대음봉의 몸통 중간지대가 대충 4만 원 전후거든요. 그래서 4만 원대 들어오면은 일단 여기서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운 좋아서 4만 원을 장대양봉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은 37,500원과 4만 원 사이에서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지난해 180억 벌었는데 지금 시총이 3조 6천억이면 PER 거의 뭐 200배 가까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올해 내년 실적이 좀 가파르게 한 3,400억씩 또 이익이 난다니까 물론 그래도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요즘 뭐 코스닥 기업에는 PER 7,000배짜리도 있어서 뭐 그거 비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네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해제되면서 조금 올라오는 거 이용해서 조금 짧게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가격대로 3만 원 선을 지켜내는지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4만 원대 들어왔을 때 매도해 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OS랩. SOS랩이요. 예. 요거 얼마에 22,000 매수하셨을까요? 22,000원에 30%입니다. 22,000원에 30%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자율주행 이런 걸로 매수하신 거죠? 예, 자율주행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납품하고 그 뒤에 뭐 GM 납품건하고 네. 계속 납품이 뭐 4건, 5건 이어지고 또 후반기에는 흑자로 전환한다고 이런 네. 거 좋은 상황에서 그런 4차례에 걸쳐 분할 수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됐는데 그래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고 네.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이 종목에 좀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망이랑 목표가랑 같이 짚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SOS랩 지금 수익이 한 10% 정도 나 있으신 상태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챙겨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여기서 좀 길게 봐도 될 것인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회사의 내용으로 보면은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라이더 센서 관련된 종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인데 라이더 센서는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주를 받은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휠체어, 전동 휠체어하고 같이 이제 조인을 하면서 AI 모빌리티 부분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계속 진출이 될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일단 흑자 전환까지도 일단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10% 정도 수익이신데 종목이 이미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 것은 지금 뭐 한 2배, 3배 가까이 지금 일단 상승을 했다라는 거. 기업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보통 이제 한 4배 정도 오르면 주가가 한 번은 멈췄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결정을 해야 되죠. 뭘 결정을 해야 되냐 하면 눌렸다가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눌릴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저점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시라면 한 번은 차익 실현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주린이 분들이 보통 이제 기업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시는데 가격 흐름에 대한 공부는 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차트를 보면 이 차트에 줄을 끄면 뭐 하는 행동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현재 SOS랩 같은 경우에는 가격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점인 저점 가격권부터 시작을 해서 고점까지 이렇게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반등을 할 때 28,7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지루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하나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3,000원 적으시고 23,000원 이탈을 하면 한번 눌렸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가가 한 22,000원 언저리니까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 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놀릴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퓨린 로봇이요? 휴림 로봇이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혹시? 아, 16,000원에 네. 30%요. 30%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요. 목표가요. 네. 알겠습니다. 휴림 로봇 알겠습니다. 저희 전망이랑 짚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뭐 로봇 관련주들은 뭐 시장에서 어쨌든 뭐 성장성 측면에서는 기대도 많고 또 한 사항이지만 또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두들겨 보면 또 실적은 거의 없는 네. 기업들이 많아서 이거 지금 기회다 또는 위험하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슈린 로봇도 이제 엄밀히 이제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로봇 사업을 뜯어보면은 스마트 물류 플러스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 진짜 수혜주는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현대무백스처럼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투자 위험 종목 지정 해제가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단기 급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 위험 종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 판단일이 2월 5일이에요. 2월 5일이면은 뭐 목요일인가요? 그러니까 2월 5일까지 눌림목을 완성해야 돼요. 2월 5일까지 조용히 좁은 밴드 안에서 겸손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해제되고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차트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스토리 분석보다는 심리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한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1월 23일 날 무시무시한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 이후로 올망졸망한 캔들이 옆으로 붙고 있습니다. 요 안에서 지금 겸손하게 눌림목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 기준 핵심 지지선은 14,000원, 1차 지지선은 14,000원이고 2차 지지선은 13,000원이에요. 제가 설정해드린 이 더블 라인 위에서 거래가 되면은 간헐적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위험 종목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 종목 해제가 되면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장대 음봉의 이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악성 매물이 좀 많이 쌓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등 시
핵심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격 밴드가 19,000원과 2만 원 사이예요. 그래서 19,000원과 2만 원 사이까지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누군가는 이때 장대음봉 때 이제 물린 분들이 열심히 이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19,000원과 2만 원 사이로 설정하시고 만약에 운이 정말 좋아서 2만 원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장대음봉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게 맞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적당히 이제 만족하고 팔고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시장이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대감 또는 뭐 테마 이런 걸로 이렇게 오른 기업들은 철저하게 일단 수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빨리 나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고가권에서 개인들한테 이제 물량이 좀 넘어가고 하다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좋게 보는 기업도 이게 좀 무너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후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투자 위험으로 지정된 종목이기 때문에 심리 분석을 또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19,000원, 2만 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HLB 들어왔습니다. 이진희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 69,000원에 10%, 1년 넘게 물려 있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 때문에 댓글에서 계속 조금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같이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HLB는 오늘 이 시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긴 많을 것 같습니다. 꽤 등치가 되는 기업인데 지금 시간에서 급락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항상 이제 사실 저는 애프터마켓에서 시장 움직임은 좀 이렇게 심리적인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움직이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종목 뉴스 지금 제가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이제 HLB의 간암 신약 부분이 미국 FDA 본 심사 지금 돌입이 일단 되어 있고 그럼 7월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일단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항상 그래요. 장 출발할 때가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분의 심리가 이어져서 장 출발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갭 상승을 한다든지 갭 하락으로 보통 출발을 하게 되면 10분 동안은 기존의 심리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나왔는 그 10분 봉의 저가를 이탈하냐 마냐가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반등을 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고민을 한다고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 이제 시가의 첫 10분 봉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보통 오전에 이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반까지 한국경제 와우넷에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부터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토의를 해보신다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출발이 그 흐름이 좀 중요하겠다. 장 출발하고 10분의 흐름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혹시라도 내일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시에서 11시 반 또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